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하늘 위 통신망, 바로 위성통신, 셋컴의 보안 문제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요즘 스타링크 같은 서비스도 많아지고 점점 우리 생활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보이지 않는 위협도 같이 커지고 있다고 해서요. ISC2 보고서랑 전문가 인터뷰를 좀 봤는데 어떤 위협이 있는지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그 핵심만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 위성 통신이라는 게 외딴 곳 연결이나 재난 상황 통신 유지에는 정말 큰 장점이 있죠. 그렇죠. 근데 동시에 이게 또 사이버 공격자들한테는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셈이 될 수도 있어요. 아, 새로운 공격 우투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오늘 어떤 위협들이 실제로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게 쓸 수 있을지 실제 사례랑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왜 지금 이세컴 보안이 이렇게 중요해졌을까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스타링크 가입자가 4년 만에 500만 명 넘었다면서요? 네, 엄청나죠.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바로 위성으로 연결하는 기술 D2D라고 하던데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고요. 진짜 빨리 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막 커진다는 건 결국 공격자들이 노릴 만한 지점도 훨씬 더러워졌다는 뜻이거든요. 아, 공격 표면이 넓어진다. 네. 게다가 아마존이나 유럽연합도 자체 위성망 만든다고 뛰어들고 있잖아요. 아, 네. 경쟁이 치열해지면 보안 기술도 발전하겠지만 동시에 위협 요소도 늘어나는 약간 양날의 검 같은 거죠. 그렇군요.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이걸 꽤 심각하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설문조사를 보니까 크게 세 가지를 걱정하던데요. 네, 주로 세 가지죠. 첫째가 이제 중앙 집중 제어, 지정학적 위험. 둘째는 신호 가로채기나 재밍 같은 프라이버시 침해. 그리고 마지막이 부품 공급망이나 하드웨어 자체의 취약성. 왜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인식이 많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위성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아, 좀 폐쇄적이군요. 네, 그리고 워낙 복잡한 기술이다 보니까 아직 불확실한 부분도 많고 또 부품 같은 거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져 오는지 이 공급망 확인이 좀 어렵다는 문제도 있고요. 아, 네. 네, 결정적으로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실제 사이버 공격이나 서비스 중단 사례가 막 나오면서 지정학적인 긴장감 이런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자, 그럼 전문가들이 특히 주목하는 위험 영역 네 가지. 하드웨어 조작, 공급망, 지정학적 위험, 그리고 인프라 공격. 이거 하나씩 좀 보죠. 먼저 하드웨어 조작. 이게 생각보다 심각하다고요? 네, 매우 심각하게 봅니다. 전문가 10명 중 8명 이상, 그러니까 83%가요. 위성 단말기가 사용자한테 가기 전에 누군가 악의적으로 손댈 위험이 있다고 봐요. 83%나요. 와, 네. 몰래 악성 칩 같은 걸 심어서 정보를 빼돌리거나 감시하거나 아예 서비스를 먹통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와, 무섭네요. 실제로 2024년에 시리아 같은 곳에서 호출기가 막 폭발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뉴스 봤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공급망을 통해서 하드웨어가 무기화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좀 극단적인 예시죠. 아, 그렇군요. 그럼 그 부품이 어디서 오는지 이런 공급망 정보도 소비자가 알아야 할까요? 전문가 80%는 좀 더 투명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네. 다만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하기보다는 신뢰할 만한 제3기관이 제대로 감사하고 인증해주는 방식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요. 아하, 제3자 감사. 네, 중요한 건 믿을 수 있는 업체를 고르고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정학적 위험. 그러니까 국가 간 갈등이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요. 그렇습니다. 전문가 79%가 국제적인 사이버 전쟁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해요. 거의 80%네요. 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위성통신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걱정이 더 커졌죠. 실제 사례도 있었나요? 네, 2024년에 발트해 상공에서 선박이나 항공기 위성항법 시스템 GNSS 신호를 교란하는 재민 공격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아, 들어본 것 같아요. 이런 국가 차원의 공격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사용자들은 갑자기 서비스가 끊기거나 데이터가 유출될 위험에 놓일 수 있는 거고요. 참, 마지막으로 인프라 자체에 대한 공격 위험인데요. 위성 기반 시스템이 우리가 보통 쓰는 유선 인터넷망보다 더 취약하다고 보는 건가요? 전문가 4명 중 3명, 75%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위성 신호는 공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니까요. 통신 방해, 그러니까 재밍이나 가짜 신호를 보내서 시스템을 속이는 스푸핑 공격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죠. 아, 그리고 수많은 위성을 관리하는 그 네트워크 보안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운영이 투명하지 않다는 점도 이유로 꼽히고요. 이게 이론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실제 공격 사례도 있다면서요?
네,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이 한 실험을 보면요. 한 2,0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270만 원 정도 장비로도 1에서 10km 거리에서 스푸핑 공격이 가능했대요. 네, 어떻게 했는데요? 가짜 위치 정보를 위성에 보내서 나사의 실시간 산불 감지 시스템을 속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와, 산불 감지 시스템을요? 큰일 날 뻔했네요. 그렇죠. 또 2022년에는 한 연구원이 25달러짜리 정말 싼 자작 장치로 스타링크 단말기에 물리적인 충격, 그러니까 전압 오류 주입이라는 기법을 써서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기도 했어요. 25달러로요? 허... 네, 그 공격 보안 전문가 안드레이 올차워라는 분의 말을 빌리면 SAT컴은 기존 네트워크가 겪는 도청, 재밍, 디도스, 스푸핑 공격에 더해서요. 특히 오래된 위성들은 암호화 기술이 좀 약해서 신호 자체를 가로채기가 더 쉬울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아, 옛날 위성들은 암호화가 약하다. 네, 위성 내부 자원의 한계 때문에 옛날에는 강력한 암호화를 적용하기 어려웠던 거죠. 이런 다양한 위협들 보니까 진짜 대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어 전략을 써야 할까요? 우선 ISO나 니스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제시하는 보안 표준, 가이드라인 이런 걸 따르는 게 기본이고요. 네, 표준 준수? 거기에 더해서 몇 가지 핵심적인 실천 방안이 중요합니다. 첫째는 제로 트러스트 원칙이에요. 제로 트러스트요? 네, 아무도 믿지 않고 항상 검증한다. 위성망은 특히 경계가 불분명해서 내부든 외부든 모든 접속 요구를 의심하고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아, 일단 의심하고 본다. 그렇죠. 둘째는 데이터 암호화입니다. 정보를 저장할 때나 전송할 때나 다 강력하게 암호화해서 혹시 유출돼도 내용을 못 알아보게 하는 거죠. 암호화는 기본이겠네요. 네, 그리고 셋째는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관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부품이 쓰이는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안전하게 되는지 이런 걸 꾸준히 확인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아, 그 세 가지군요. 제로 트러스트, 데이터 암호화, 그리고 공급망 관리. 네, 맞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핵심 방어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최근에 나오는 저궤도 위성들은 설계 단계부터 더 강력한 보안 기능을 넣는 추세고요. 시장 경쟁이 심해지면서 보안 수준도 점점 높아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서비스 제공자를 쓸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계속해서 보안 상태를 점검하는 그런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이 꼭 필요합니다. 네, 정리해보면 위성통신이 편리한 만큼 새로운 보안 과제도 안겨주지만 제로 트러스트 같은 원칙을 잘 적용하고 암호화나 공급망 관리에 신경 쓰면 충분히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위성통신 보안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앞으로 스마트폰이랑 위성이 바로 연결되는 것처럼 위성통신이 우리 일상에 더 깊숙이 들어올 텐데요. 이런 편리함과 보안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그리고 이런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리는 우리 개인 사용자에게는 또 어떤 책임이 따를까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